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6반 친구들을 위한 지구과학 영상을 녹화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다들 태풍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나오고 원격 수업으로 오늘 화요일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평소에 하던 이제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때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태블릿이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게. 이 태블릿 화면에 교과서를 띄워놓고 직접 이 펜을 이용해서 필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좀 더 이게 제가 하는 입장이나 보는 입장이나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점, 다소 평소에 비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존댓말을 쓰는 거는 이게 맨 처음에 영상 찍을 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랑 여러모로 다른 수업이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이 112, 113쪽에 나와 있는 해양의 표층순환이에요. 해양의 표층순환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바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저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일단 우리 지구학 원 맨 처음 진도는 대기대순환이었죠. 공기가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대기대순환이다. 바람이 불게 되면서 저위도의 열을 고위도로 수송하는 건데 그것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죠. 저위도에는 에너지 과잉이, 고위도에는 에너지 부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 자체가 바람이다. 근데 표층순환은 무엇인가? 그 바람을 따라서 나타나는 건데 일단 여기 교과서에 이 113페이지 위에 자료 해석 탐구가 있죠. 제목은 이 대기레순환과 해양의 표층순환인데 이 옆에 나를 보시면은 나의 이 바람들이 나타나 있죠. 이걸 저번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면 위도별로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 일단 북반구에 펼쳐져 있죠. 일단 여기까지는 아마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반구에는 정확히 이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모양의 형태가 형성돼 있죠. 북동과 남동 무역풍은 반대로 나타나 있고 이제 편서풍과 극동풍 역시 적도를 기준으로 서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아예 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바람이 분다. 그래서 이 바람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표층해류인데 일단 책에 가에 일단 해류들이 나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곁들여 보면은 이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에 저는 알아서 필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 교과서 빈칸이나 혹은 뭐 공책에 하는 사람은 공책에 평소 제 판서 칠판 판서 필기하듯이 한번 써주세요. 이게 펜이라 익숙치가 않은데 일단 표층순환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시작은 적도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나뉘는데 이 표층순환 같은 경우는 일단 적도 위로 30도, 60도 이렇게 나뉘어진다. 일단 북반구고 이거는 다음 남반구 이렇게 위도별로 이제 형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지구상에서 표층해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표층해류가 나타나냐면은 바람을 일단 봐야 돼요. 이게 이게 지워지네. 다시 잠만. 이게 지워지냐? 여러분은 교과서 피고 있으니까 저는 화면 안 바꾸고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이거 약간 학교에서 나눠준 태블릿인데 후져서 그런가 이 필기를 끄니까 그냥 사라지네. 전에 아이패드로 할 때는 안 이랬는데 아무튼 매우 아쉽네요. 어쨌든 이 책에 있는 113페이지의 그 그림의 나를 봐주세요. 바람 방향. 첫 번째로 0도에서 30도 사이의 북동 무역풍을 볼게요. 말 그대로 북동 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북동 무역풍인데 이 바람 따라서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슨 해류가 부는가? 북동쪽으로 마치 해류가 그대로 따라갈 것 같지만 동서방향의 성분만 남기 때문에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층해류가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는 이 교과서의 가 그림을 보면은 북적도 해류라고 나타나 있는 게 얘예요. 일단 칠판처럼 자유롭게 필기하기 어려우니까 북이라고 쓸게요. 북. 이거 북적도 해류예요. 북적도.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근데 이 친구가 계속 가는가? 왼쪽으로?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그 세계지도에 나와 있다시피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 북적도 해류는 가로막힙니다. 대륙에 의해서 가로막힌 이 해류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고위도로 상승하게 된다. 그럼 이 상승하는 해류의 이름은 무엇일까? 쿠로시오 해류다.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교과서 그림과 함께 대조해서 보세요. 이렇게 대륙에 가로막혀서 쿠로시오 해류가 형성되고 이게 위도 30도를 넘어가면은 그림 나의 편서풍을 따라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북쪽 해류와 다르게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이 친구의 이름은 북태평양이다. 북태평양 해류예요, 해류. 제가 해류를 생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북태평양 해류 역시도 쭉 가다 보면 여기 대륙에 가로막히죠. 얘는 뭐 하는 애냐? 얘는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해서 가로막히면 다시 내려간다. 그럼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캘리포니아 해류인데 여기까지 설명을 마친 결과 4개의 해류가 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북적도,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해류가 빙글빙글 태평양을 돌면서 하나의 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표층의 순환이에요. 바다의 표면에서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바닷물들이 하나의 이 순환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의 표층 순환이다 라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반구를 했으니 남반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바람 방향은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표층 순환 역시 마찬가지여서 북적도 해류에 이 딱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를 치면은 이 똑같죠. 똑같은 화살표가 하나 더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북쪽이 아니죠. 남적도 해류다. 근데 이 남적도 해류 역시도 가다 보면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죠. 호주 대륙에 의해 가로막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예요. 일단 이름이 좀 복잡한데 계속 설명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역시 위로 30도를 넘어가는 순간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해류가 이동하게 됩니다. 북태평양 해류랑 딱 대칭이죠. 이 친구의 이름은 남극순환류예요. 책에는 남극순환 해류라고 나와 있는데 뭐 남극순환류라 하기도 하고 해류라 하기도 하고 그게 그겁니다. 저는 이게 더 편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그리고 이 남극순환류는 가다 보면 남아메리카에 부딪혀서 얘 역시 올라가고 페루 해류다. 이 친구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역시 남반구도 하나의 순환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쌍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8개의 해류가 나왔잖아요. 위아래로 2개의 순환 그리고 하나의 순환당 4개의 해류가 있는데 이름은 솔직히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아니 솔직히 외우세요. 외워야 합니다. 뭐 굳이 덜 중요한 건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하나만 별로 이거 굳이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다 외우면 좋아요. 그리고 이 남극 순환 해류는 조금 유니크한데 지금 보면 이 화면에 있는 8개의 해류가 모두 대륙에 가로막혀서 뭐 빙글빙글 돌잖아요. 근데 얘만큼은 그 교과서 그림 가에도 나와 있지만 쭉 가요. 그 113페이지 가의 남극 순환 해류만큼은 쭉 이동하죠. 그러니까 일부는 가로막혀서 빙글빙글 도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그 호주와 남아메리카 대륙 아래의 틈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도는 유일한 해류가 남극 순환유다 라는 점 포인트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개 해류 사이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북적도와 남적도 해류 사이에 이 적도 반류가 있어요. 북적도와 남적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동에서 서쪽으로. 근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적도 반류는 반대로. 이걸 좀 깔끔하게 그리면 적도가 있는데 북적도랑 남적도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북, 비읍, 남 이렇게 있는데 적도에서 아예 이 북적도와 남적도 해류로 반대로 가는 애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거기 써있다시피 적도 반유다. 적도 반류라는 점. 얘는 뭐 하는 애냐? 왜 생겼냐? 일단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계속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닷물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왼쪽은 바닷물이 많은데 오른쪽은 바닷물이 없어. 그래서 이런 구조가 형성돼요. 이렇게 바닷물에 미끄럼틀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면은
자꾸 북쪽도와 남쪽대로가 바닷물을 왼쪽으로 미니까 이렇게 경사가 져서 미끄럼틀이 생겼네? 그럼 이 미끄럼틀 따라서 무언가 내려가야겠지. 그게 바로 얘다. 적도반류다. 적도반류는 양쪽에 있는 북쪽도와 남쪽대로가 계속 바닷물을 왼쪽으로 보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 방향으로 미끄럼틀을 타고 오르는 게 뭐 이것이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필기는 지우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말이 길었는데 뭐 그렇고요. 여기 뭐 글에는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보면은 어 지금 이 방금 했던 내용이 이 글 파트를 한 거고, 다음 봐야 할 건 열대순환, 아열대순환, 아함대순환인데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책에 있으니까 말을 해보면, 열대순환은 이거예요. 열대순환은 무엇이냐? 하나씩 이제 필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북적도해류, 남적도해류, 적도 반류 설명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걔네도 빙글빙글 돈다고 할 수 있는데, 열대순환은 적도에서 일어나는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적도 해류, 그러니까 북적도와 남적도 해류를 포함한 적도 해류와 적도 반류가 열대순환이고, 다음으로 아열대순환은 적도 해류 더하기 편서풍 대해류예요. 편서풍, 이거 편서풍 대입니다. 대 해류. 얘는 뭐냐? 얘가 그냥 말 그대로 좀 전에 그림에서 했던 적도 해류, 그러니까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혹은 남적도, 오스트레일리아, 순환해류, 페루. 이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지들끼리. 이거 자체가 아열대 해류입니다. 아열대 순환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한대 순환은 솔직히 얘가 제일 안 중요한데, 얘는 특이한 게 북반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한대 순환 옆에 북반구밖에 없음, 혹은 뭐 북반구만 존재,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은 일단 북반구에 있는 아한데스는 얘예요. 북태평양해류랑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알래스카해류 있죠. 알래스카해류로 올라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데, 이 남반구에는 딱 봐도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남극순환해류가 일단 쭉 가기 때문에 어디에 부딪히질 않아서 이렇게 도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북반구밖에 없다. 역시 별로 안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마지막 세 줄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풀이해 보면은, 대양의 서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잠깐 필기를 하나 곁들여 볼게요. 이 바닷물이 흐르면 이렇게 바닷물이 왼쪽, 북반구 기준으로 다시 이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위나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말고 서쪽이랑 동쪽이 있죠. 얘네를 각각 뭐라 부르냐면은 대양의 서한은 얘죠. 그리고 동안은 얘죠, 당연히. 서한, 동안, 해류라고 해요, 각각. 근데 이 친구가 이 바닷물이 도는 순환에서 바닷물의 서쪽에 있냐 동쪽에 있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일단 서한해류는 수온이 높아요. 거책에 그림 가에서 북반구의 서한해류의 대표적인 격은 쿠로시오해류죠. 쿠로시오해류 모습을 보면은 얘는 어떤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위도에서 물이 따끈따끈하게 데펴진 거니까 수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동안해류는 어떠냐? 뭐야? 잠시만요. 뭐야? 여러분 잠시만요. 아니, 어이없네. 여러분 지금 현재 수업 듣다 말고 깜짝 놀랐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된 점 정말 미안하고요. 아니, 어이없네. 아무튼
다시 서안과 동안에 대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무튼 서안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니까 수온이 높아요. 그리고 동안은 반대로 알면 되죠. 고위도에서 내려가잖아요. 딱 봐도 동안해류의 대표적 예시는 거기 캘리포니아해로 있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니까 이제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염분. 이 염분, 기본적으로 수온과 염분은 서로 일단 따라가는 느낌인데 서안경계류는 수온이 높으면서 염분도 높아요. 그리고 동안경계류는 염분이 낮은 거죠.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을 구분할 수 있고, 용존 산소량이란 개념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 바닷물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가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산소가 바닷속에 많이 녹아 있을수록 물고기들이 살기 좋겠죠. 일단 서안경계류에서 용존 산소량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온과 반대로 나타나요. 아래다, 낮다. 서안경계류는 결국 수온이 높고 염분도 높고 용존 산소량은 낮은데, 동안경계류는 용존 산소량이 높고 수온은 낮은, 어떻게 보면 수온과 용존 산소량은 서로 반비례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바닷물에는 산소가 녹을 수 있죠. 이 녹는 거를 용해도라 하는데, 용해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산소가 많이 녹는데 이 용해도는 수온이랑 이 반비례예요. 반비례. 수온은 용해도분의 1에 비례한다. 그럼 이건 수온과 용해도가 반비례한다는 거잖아요. 수온이 높으면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수온이 높으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뜻한 물일수록 산소가 안 녹네.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근데 동안경계류는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높은 거죠. 뭐 그런 점이 있고, 하나만 더 쓰면 서안경계류는 마지막으로 폭이 좁아요. 마치 계곡을 생각하면 됩니다. 폭이 좁음, 그리고 유속이 빠름. 근데 동안경계류는 폭이 넓어요. 살짝 한강 느낌? 느림?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약간 서안경계류는 여름철에 계곡에 놀러 가면 계곡은 딱 봐도 폭이 좁고 물살이 빠르잖아요. 근데 동안경계류는 마치 한강을 생각하면은 넓은데 느릿느릿 느긋하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 대양의 서쪽에 혹은 동쪽에 있는 해류에 따라서 그 특징이 다르다라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113페이지까지는 다 한 거고요. 다음 114페이지를 넘겨볼게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데 핵심 위주로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의 주변의 해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이 페이지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점, 우리나라는 이 아시아 쪽에 있죠. 그럼 아시아 쪽을 지나는 해류는, 표층해류는 무엇인가 하면은 대양의 서쪽이니까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 지난다. 중요하죠. 쿠로시오 해류가 지나요. 이 굵은 화살표가 쿠로시오 해류인데 얘가 지나가면서 분류가 되네. 이렇게 두 갈래로 마치 가지치기처럼 분류되는데, 쓰시마 난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동안 난류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야 할 거는 이 바로 동안 난류가 제일 중요하다. 결국 쿠로시오 해류에서 동안 난류로 분리가 되는 건데, 이 동안 난류가 분리되면 따뜻한 물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고위도에선 북한 한류가 내려오네. 그러면 결국 동안 난류 북한 한류 얘는 따뜻한 물, 얘는 찬물.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났네? 그럼 여기 뭐냐? 약간 사회시간 같은데 이거 조경수역이에요. 조경수역이다. 이 조경수역은 옛날에 배운 적이 있으면 알겠지만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에서 좋은 어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좋은 어장이 형성되냐면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찬물에 사는 물고기도 있으니까 양쪽 물고기가 모두 잡혀서 이제 좋은 어장, 어부들은 이제 꿀인 거죠. 완전 물고기가 많이 잡히네, 골고루 잡힌다 하니까 이제 좋은 어장이 형성됐구나 해서 조경수역이라 한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북상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남하하는데 여름에 북상한다는 건 조경수역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여름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보다는 난류의 힘이 더 세져서 조경수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래에서 내려오는 난류의 힘이 더욱 강해지니까 조경수역이 여름에는 이렇게 생긴다면 겨울에는 한류의 힘이 더 세니까 난류가 밀려서 조경수역이 이렇게 좀 더 저위도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경수역은 여름에 북상하고 겨울에 남하한다 라는 점 일단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은 114페이지까지는 한 거고요. 이 다음으로 115페이지를 넘어가야 하는데 솔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새소리가 약간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5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계속 이걸 해야 할지. 일단 다음 부분은 이 해양의 심층순환인데요. 잠깐 고민을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이 도저히 내 목이 뭔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114페이지까지의 진도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게 칠판 수업하다가 이렇게 영상 찍으니까 다소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데 우리 6반 친구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족한 진도는 당연히 이제 학교에 나와서 수업 때 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학교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고생 많았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